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양적 관계 프린트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다음 시간에 농도 나갈게요. 그러면 일단은 끝이거든. 공부 좀 하자 이제. 프린트 왜 또 찢어졌어? 아니 집에서 중간하다가 찢어졌어. 오늘 농도예요, 쌤? 아니 왜? 왜? 신현이 물어봐서요. 왜 농도 하고 싶어서?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원래 프린트에 20페이지에 6번부터 그래서 아마 오늘 이거 다 풀면 끝날 거야. 자, 그래서 이제 6번 문제가 있는데 6번 문제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다음은 A가 분해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 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알지? 또 프린트 없는 사람? 저 새끼도 맨날 프린트 없는 것 같아. 먹는 거 아니야 프린트? 쟤 좀 줘. 자, 그래서 이 6번 문제 보면 일단 식을 써볼게요. 식을 쓰면 이제 EA라고 하는 어떤 기체가 있는데 그 기체가 B라는 기체랑 C라는 기체로 뭐가 되냐면 분해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저번에 이제 한번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항상 화학 반응식은 기본적인 전제가 뭐야? 반응식의 전제가 모두 다 반응한다. 알았지? 화학 반응식을 이렇게 세우는 거는 만약에 내가 B하고 C의 개수를 찾고 싶으면 A가 완전히 뭐가 돼서 A가 완전히 분해돼서 B하고 뭐가 나오면 C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B하고 C의 개수를 찾을 수 있어. 알지? 왜냐면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세우는 거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반응이 다 됐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제 항상 화학 반응식 세운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여기다 집어넣은 이유는 선생님 지금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성질이 화학 반응식은 항상 반응이 뭐가 된 거냐면 반응이 완결됐다 라는 전제 하에서 화학식을 세운다 라고 보면 된다고.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보통 이제 우리가 화학 반응식 문제를 풀면은 뭐 여러 가지 조건을 써서 푸는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항상 뭐가 성립하냐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질량 보존의 법칙을 활용해서 문제를 뭐 하냐면 풀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그래프가 이제 하나가 이상하게 생겨 있거든. 그래프를 이제 잘 보시면 그래프가 일단 X축은 그냥 시간이야. 그리고 이제 Y축을 잘 봐야 되는데 Y축이 무슨 값이 나왔냐면 밀도라는 값이 나왔어요. 밀도. 그럼 이제 밀도라는 값이 나왔으니까 뭐 앞에서 계속 했듯이 밀도는 뭐분의 뭐다? 부피분의 질량이야. 알았지? 밀도는 그럼 이제 이 문제에서 처음에는 누구만 있는 거야? 처음엔 A만 있는 거야. 아직 반응을, 그러니까 분해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엔 A만 딱 있거든? 그럼 A만 처음에 있었을 때가 거기 나오는 걸 봤을 때 X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때 밀도가 상대값으로 몇이라고 써있냐면 자, 2분의 5다.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럼 저 상태에서 이제 제가 뭐 하기 시작하겠어? 분해가 돼서 무엇과 무엇이 된다? B하고 C가 되잖아. 그럼 결국 반응이 완전히 끝나면 밀도가 어떻게 돼야 돼? 그러니까 이 반응에서 반응이 완전히 끝나면 반응물이 완전히 반응해서 다 뭐가 되니까 생성물이 될 거 아니야. 그럼 밀도는 어떻게 돼야 돼? 변하면 안 돼. 그잖아. 반응이 다 끝나는데 변화가 생기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래프를 잘 보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더 이상 뭐 하지 않는 데가 변하지 않는 시기가 생기는 거잖아. 그럼 결국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 이거의 다른 표현은 뭐냐면
A가 완전히 다 반응해서 뭐가 됐다? B하고 C가 됐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뭐가 되냐면 반응이 완결이 됐다. 이제 이런 의미죠. 그래서 반응이 뭐 되고 나면 완결이 되잖아. 그럼 그랬을 때 밀도가 몇이냐면 밀도가 1이 돼요. 1. 그럼 그냥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이게 A라는 물질이 어떤 통에 집어넣어서 분해되면서 B하고 C로 바뀌기 때문에 무엇이 고정된 상태에서 질량이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밀도가 주는 거잖아. 그럼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뜻이야? 부피가 커진다. 그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그지? 밀도가 줄기 때문에 부피가 커진다. 이런 의미로. 되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X란 점이랑 반응이 완결된 점을 우리가 비교한다고 쳤을 때 밀도의 B를 구하면 밀도의 B가 2분의 5 대 몇이냐면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 되겠어요? 그럼 밀도 B는 몇 대 몇이니까? 밀도 B는 5 대 2잖아. 되죠? 근데 무엇이 똑같기 때문에? 질량이 똑같기 때문에 무슨 B가? 부피 B가 몇 대 몇이 나와야 돼? 반대로 2 대 5가 나와야 돼. 그렇지? 부피 B가 2 대 5가 나와. 근데 공교롭게도 문제를 잘 보시면 처음에 A가 몇이라고 써 있어? 2라고 써 있지. 그럼 예를 들면 얘가 몇 몰 있었을 때 개수가 2니까 만약 얘가 2몰 있으면 얘가 완전히 반응해서 무엇과 무엇이 되면 B하고 C가 되면 부피가 몇이 된다? 5가 되는 거니까 다른 말로 하면 처음에 A라는 놈의 개수를 2라고 표현했을 때 그러면 생성물인 B하고 C가 나왔을 때 B하고 C의 개수를 다 더하면 몇이라는 거야? 5다 이런 뜻이. 반응이 완결됐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부피 B의 이 5라는 건 B의 개수랑 C의 개수를 합쳤을 때가 몇이 나오냐면 5가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B하고 C 자체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B하고 C의 개수를 합한 게 몇이라는 걸 안다? 5라는 것까지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지. 됐죠? 그래서 이제 질문이 뭐냐 하면 질문이 자, 그림은 실린더에 A를 넣고 모두 분해시킬 때 반응 시간에 따른 전체 기체의 뭐냐 하면 밀도다. 이렇게 써 있고 온도와 압력은 일정한 조건을 유지하고 X하고 Y에서 A의 몰수를 NX의 NI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몰수를 NX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에서 물어보는 게 여기가 이제 Y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Y라는 점 밀도가 4분의 이제 5가 되는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이제 여기에 누가 남아있을 거니까 아직 반응을 덜 끝냈기 때문에 이때 X가 그러니까 A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A의 몰수를 N분의 뭐다? 자, N분의 Y다. 뭐 이렇게 표현한 거겠지.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걸 이제 이해한다라는 전제를 생각해 보면 여기 처음에 부피를 몇이라고 생각하면 2라고 생각해 보면 알았지? 처음에 부피 2라고 생각하면 Y가 있었을 때 부피는 몇이 돼야 돼? 왜 당황하지 말고 4가 되는 거야. 4. 돼요? 왜 삿대질하고 지랄이야? 수업하는데. 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부피가 몇이 되냐면 여기서 부피는 4가 된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제 식으로 다시 써볼게. 자, 식으로. 그럼 식으로 다시 쓴다고 쳤을 때 처음에 얘가 몇이 있었을 때 자, 2가 있었어. 그러니까 저 2에 해당하는 이만큼이 있었다고 쳤을 때 어차피 기체의 몰수는 뭐에 비례하게 돼 있다? 부피에 비례하는 거죠. 그지? 그럼 2가 있었을 때 얘네는 뭐야? 얘네는 없는 거지. 그럼 얘네들이 반응을 서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반응을 해야 되는데 항상 반응은 무슨 비로 반응해? 반응은 항상 무슨 비로 반응하면 개수비로 반응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얘가 개수가 2대 B대 뭐니까 C니까 만약에 반응할 때 만약 얘가 2X만큼 반응한다라고 쳐봐. 그죠? 그럼 얘는 몇 반응해야 돼? 어? 얘는 몇 반응? 그렇지. 플러스 BX. 그럼 얘는 플러스 뭐다? CX만큼이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럼 반응을 이제 뭐 하고 나면 끝내고 나면 얘는 원래 2였는데 2X만큼 반응했으니까 얼마가? 2-2X만큼이 남고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다? X의 B 플러스 C만큼이 생성이 된다. 이 뜻이지.
근데 이거를 다 합한 값이 문제에서 몇이래? 4야. 그잖아. 요 지점에서 밀도 값을 우리가 봤을 때 부피가 4에 해당하니까 얘와 얘를 뭐한 값이 다 더한 값이 다 더한 값이 4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정리해 보시면 따라서 2에다가 얘가 몇이기 때문에 얘가 B 플러스 C가 몇이기 때문에 반응이 완결돼서 개수를 찾은 거니까 5가 되는 거잖아. 그럼 요거 정리하시면 3x가 되는 거고 2 플러스 3x 한 게 4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따라서 x는 몇이 된다? 3분의 2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x가 몇이니까? x가 3분의 2니까 3분의 4지. 그러면 3분의 6에서 3분의 4를 빼니까 따라서 a라고 하는 놈이 얼마만큼 남아있는 거야? 3분의 3, 3분의 얼마다? 3분의 2만큼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처음에 몇이 있었는데 2가 있었는데 나중에 몇이 있다? 3분의 2가 있기 때문에 우리 프린트에서 물어보는 게 nx분의 ny 알았지? 두 지점에서의 몰수비니까 부피비랑 똑같으니까 처음에가 2가 있고 나중에 몇이 있으니까 3분의 2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몇이야? 3분의 1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집어넣은 거는 원래 클리닉 프린트에도 들어가 있는 건데 보통 화학 반응이 일어났을 때 어떤 물질이 반응해서 완전히 생성물만 다 튀어나오잖아.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개수를 구할 수 있다. 이제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 지금 방학 특강할 때 푸는 문제들을 푸는 선생님의 형태가 있잖아. 최소한 그 정도는 뭐 해야 돼? 외워야 돼. 알지? 문제를 풀 때 적용하는 것들을 외워야지 학기 중에 다시 한다고 치면 뭔가 새로운 걸 다시 추가해서 할 수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6번 했고 7번은 저번 시간에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세요. 이제 8번부터 다 고통스러운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제 8번 해볼게요. 8번. 얘들아, 이해돼, 문제? 네. 응? 물리는 잘 이해하고 있어? 응? 분위기가 이상한데? 자, 이제 8번. 자, 8번 문제를 보시면 8번 문제는 일단은 이 문제를 선생님이 집어넣은 이유는 화학식을 잘 봐야 돼. 알았지? 화학식을 보면 화학식에 뭐가 다 나와 있냐면 개수가 다 있어요. 그래서 A하고 뭐냐 하면 B가 반응해서 뭐가 되냐? 자, EC가 된다. 이제 이렇게 써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화학 반응식 문제를 푸는데 보통 화학 반응식은 개수를 구하는 문제거든? 근데 얘는 개수를 다 뭐 했어? 줬잖아. 근데 개수를 잘 보시면 이 앞에 있는 반응물의 개수가 얘도 1이고 얘도 1인데 얘는 몇이야? 2거든? 그럼 그게 뜻이 뭐가 되냐면 만약에 얘가 1 반응해서 줄고 얘가 1 반응해서 줄면 얘가 몇 생기는 거야? 2가 생기거든? 그러면 특징이 뭐야? 아무리 반응해도 부피는 계속 똑같아. 무슨 말이 되겠어? 그렇잖아. 이런 개수가 나오면 얘하고 얘의 개수를 합한 게 얘랑 똑같기 때문에 얘가 1 줄고 얘가 1 줄면 생성물이 2가 느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준 만큼이 생성물이 뭐하기 때문에 늘기 때문에 전체 총량은 뭐한다? 전체 총량은 변함없다. 이렇게. 알죠? 그래서 이 문제를 넣은 이유가 뭐냐면 보통 개수의 합이 뭐하게 되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의 합이 똑같으면 뭐한다? 전체 부피는 이제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8번 같은 문제를 굳이 문제상으로 분류하면 이런 애들을 보통 뭐라 보냐면 혼합 유형이다 해서 애초에 두 물질이 뭐야?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반응했을 때 생성물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알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혼합 유형이 있고 뭐가 하나 더 있냐면 첨가 유형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첨가 유형은 뭐냐면 반응물이 예를 들면 두 개 있으면 둘 중에 처음에 뭐야? 하나만 있는 상태에서 다른 반응물을 조금씩 집어넣으면서 뭐야? 반응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두 개가 이제 문제 푸는 패턴이 달라요. 알겠죠? 그래서 모든 내신 문제는 어쨌든 양적 관계 문제를 풀면 혼합 유형 아니면 다 첨가 유형.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뭐가 더 어렵냐면 혼합 유형이 더 어려워. 섞여 있는 것들. 섞여 있을 때 얼마만큼의 비율로 섞여 있는 것들을 다 찾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에서 우리가 첫 번째 뭐 한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의 합이 뭐하면 같으면 전체 부피는 항상 뭐하다? 일정하다. 알지? 그게 이 문제의 특징.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보면서 해야 될 게 반응 전, 그 다음에 이제 반응 후 자료가 있는데 일단 실험 1번을 보세요. 실험 1번. 실험 1번을 보면 A의 질량, B의 질량이 있어. 그렇지? 반응 전에 A의 질량이 몇 g이 있고 그 다음에 B의 질량이 몇 g 있고 그래서 A의 질량은 0.4가 있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B의 질량은 22.8이 있다. 자, 이렇게 주어지고 있어. 그 다음에 반응을 뭐 하냐면 반응을 했잖아. 반응을 했더니 A의 질량은 0이래. 그럼 무슨 뜻이야? 그렇지. A가 한계 반응입니다. 그렇지? 여기가 원래 0.4가 있었는데 0이 됐다니까 A가 모두 다 반응했으니까 이 반응에선 A가 한계 반응물로서 작용을 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B의 질량이 있는데 B의 질량은 이제 얼마만큼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 얼마만큼 반응한 거를 뭐 하는 거야? 반응한 거를 찾아라, 이렇게. 그래야지만 반응하고 남은 양이 얼마인지가 이제 나타나는 거겠지.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료를 보면 이제 반응 후에 뭐가 있냐면 전체 기체 부피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기체 부피가 몇이라고 써 있냐면 8이다 이렇게. 그래서 8리터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 문제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지금 반응 전에 얘가 몇 g 있고 얘가 몇 g 있는데 이 몇 g 있는 거에 부피가 얼마인지를 몰라. 그리고 반응을 한 이후에 얘는 없고 얘는 xg만큼 남고 그 다음에 반응 후에는 뭐가 또 있겠어? 뭐 생성물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그런 애들을 합쳤을 때 전체 부피가 몇이다? 8이다 이런 뜻이야. 근데 전체 기체의 부피가 반응 후에 8이라는 건 반응 전에는 몇이라는 거야? 8이란 얘기야. 왜? 개수가 똑같으니까. 개수의 합이 똑같으니까 얘네들이 어떤 식의 형태로 뭘 해도 반응을 해도 얘네들이 주는 만큼 얘가 뭐 하기 때문에 생성물이 느는 그런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여기가 8리터라고 하면 반응 전에 얘네 두 개를 더한 것도 뭐다? 자, 8리터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못 푸는 거야, 문제가. 알지? 이 문제의 뜻이 그거란 말이야, 뜻이. 개수의 값을 다 줬기 때문에 여기 개수가 다 써 있기 때문에 그 개수의 특징을 알아야지만 반응 후에 전체 부피가 8이면 반응 전에도 전체 부피는 얼마다? 자, 8리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어차피 개수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얘 0.4g이랑 얘 22.8g의 부피를 더한 게 몇이니까? 8리터지. 그럼 얘가 몇 리터고 얘가 몇 리터인지 계산이 안 되잖아? 그럼 문제를 풀 수 없어요.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료 볼게. 두 번째 자료는 얘는 0.8이 있어. 그러니까 원래보다 양을 2배 늘리고 그 다음에 얘는 7.6이 있어요. 그럼 원래보다 이제 3분의 1만큼 줄여놓은 거지. 그리고 이제 얘가 Yg이 남는데 그러니까 얘가 Yg이 남는다니까 얘는 한계 반응물이 이제 더 이상 아니고 그 옆에 보면 B가 봤을 때 B가 이제 0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경우에는 누가? B가 한계 반응물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둘 다 0이면 무슨 뜻이야? 둘 다 0이면 그냥 다 반응했다. 그러면 생성물밖에 없다. 이런 표현이 되겠지. 근데 거기 보시면 여기는 몇이라고 써있냐면 여기는 자 6리터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럼 어차피 반응식의 개수의 합이 뭐하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반응 후에 몇 리터가 나온다는 건 6리터가 나온다는 건 반응 전에도 몇 리터가 돼야 돼? 자 6리터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동일한 물질이 질량이 몇 배고 2배고 동일한 물질이 질량이 몇 배야? 3분의 1배잖아. 그럼 얘 두 개의 부피를 더했을 때 8이고 얘 두 개의 부피를 더했을 때 몇이니까? 6이니까 이 두 개를 잘 뭐하면? 연립하면 나는 얘가 몇 리터고 얘가 몇 리터인지를 뭐한다? 찾을 수 있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푸는 방법을 두 개로 해볼게요.
첫 번째는 그냥 푸는 거야, 그냥. 알았지? 그냥 푼다는 건 그냥 별 의미 없이, 똑같은 물질인데, 하나가 0.4g 있고, 하나가 0.8g 있으면, 만약에 편의상 얘 몰수를 A였다고 쳐봐. 알았지? 혹은 얘의 부피를 A였다고 쳐봐.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거야, 얘들아? 어? 그럼 얘는 부피가 몇이야? 2A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얘를 몇이라고 잡으면? 그치. 얘를 B라고 잡으면 이게 몇 배 차이니까? 3배 차이니까 얘는 3B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방법은 A와 3B를 더한 게 부피로 봤을 때 얼마가 되고 8리터에 해당하는 거고. 알았지? 우리가 지금 표시한 저 A하고 2A는 부피 아니면 뭐 몰수 그런 느낌을 생각하면 돼. 됐어요?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 다음에 2A에 뭘 한 게? B를 더한 게 몇이다? 6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식을 뭐 해서 연립해서 A하고 B를 찾으면 되죠. 찾으면. 그러면 A가 몇이야? 응? 응. A가 2. 예를 들면 2리터. 됐죠? 저희가 A니까. 그럼 B는 몇이니까? A가 2면 B도 2잖아. 그지? 그럼 B 자체 값이 이제 2가 나오니까 얘는 몇 B 있으니까 3B잖아. 그럼 얘는 6리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자 다시 써보시면 얘는 2리터라고 생각하면 얘는 6리터에서 그 두 개를 더했을 때 8리터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럼 이제 얘가 몇 리터고 얘가 4리터고 얘가 몇 리터니까 2리터니까 6리터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되겠어요? 근데 다르게 생각해 볼게. 지금 이제 자료를 두 개를 잘 봤을 때, 두 개 이제 자료를 잘 비교한다고 쳤을 때, 처음에 0.8에 7.6이 있었을 때가 6리터고, 그 다음에 0.4에 22.8이 있었을 때가 8리터야. 그럼 이게 약간 규칙성을 우리가 따진다고 치면, 얘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얘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봤을 때 얘가 뭐 하는 거야? 주는 거잖아. 그리고 얘는 뭐 하는 거야? 느는 거지. 그잖아. 그럼 얘가 줄고 얘가 뭐 할 때? 늘 때 6리터에서 몇 리터가 되는 거야? 8리터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이 돼요? 그럼 반대로 치면 얘가 뭐 하고 얘가 늘고 얘가 뭐 할 때? 줄 때 6리터가 되는 거지. 그럼 값으로 보면 만약에 얘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준다고 쳤을 때 얘가 만약에 몇이 돼? 0이 된다고 쳐봐. 알았지? 그럼 얘가 0이 되면 얘가 몇 주는 거야? 일정하게? 0.4씩 뭐 하는 거야? 주는 거지. 그죠? 지금 맞게 썼냐? 뭐 22.8이 맞지? 아닌가? 맞죠? 그럼 얘가 0일 때 얘가 0.4 줄었을 때 얘가 또 몇 주면? 얘는 늘어야지. 몇이 늘어? 이상한데? 그러니까 얘가 지금 몇 늘었냐? 3배 늘었으니까 그럼 얘가 똑같이 0.4 쓸 때 얘가 늘면 몇이 돼? 몇이냐? 68.4냐? 이렇게? 되겠어요? 이게 맞아? 이상하잖아.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서 봤을 때 요게 0.4 줄었잖아. 질량이 0.4 쓸고 다시 0.4 줄었잖아. 그럼 얘는 질량이 몇 늘었어? 15.4가 늘었으니까 다시 질량이 몇이 늘면 15.4만큼이 늘면 얘가 몇이 되냐고. 38.2가 되는 거잖아. 맞니? 38? 38? 38? 38이야, 38. 알았지? 그럼 이게 처음에 얘네가 이렇게 있고 얘네가 이렇게 있잖아. 근데 이렇게 이 똑같은 일정한 비율로 줄이면 얘가 0일 때 얘가 몇이니까? 38이면 얘 몇 배야? 얘 몇 배야? 5배잖아. 그지? 되겠어? 모르겠어? 그잖아. 얘를 봤을 때 이렇게 지금 일정한 비율로 이게 우리가 줄이고 있는데 이렇게 줄이고 이렇게 줄이고 있는 거잖아. 얘는 줄고 얘는 뭐 하고 있어?
얘는 느는 거잖아. 그럼 여기가 몇인지 알겠어? 몇? 10리터 이렇게. 비율 관계로 봤을 때.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다른 말로 바꾸면 얘 혼자만 있을 때가 몇이다? 얘 혼자만 있을 때. 몇 그램 있을 때? 38g 있을 때가 10리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얘는 몇 배 차이 나니까? 5배 차이 나니까 요거 있을 때 얼마가 돼요? 2리터가 되는 거지. 2리터. 그래서 저기 써 있는 것처럼 그래서 2리터가 나올 수 있는 거지. 되겠어요? 그래서 요렇게 써서 풀 수도 있고 뭐야? 요렇게 비율 관계를 써서 풀도 되는데 대부분 기출문제를 풀면 요런 비율 관계를 써서 풀게 시험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할 때 본인이 약간 방정식 세우는 게 뭐하면 귀찮잖아. 그러면 이게 차분히 써서 몇 배가 줄거나 이런 관계를 통해서 둘 중에 뭐만 남았을 때 하나만 남았을 때 얼마냐 이제 이렇게 찾아도 되겠지. 됐어요? 그래서 뭐 이 방법을 쓰던가 아니면 이 방법을 쓰던가 뭐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쓰면 돼. 그래서 어쨌든 몇을 찾는 거야. 얘네를 이렇게 찾은 거죠. 그럼 얘를 찾으면 지금 얘가 몇 리터가 있을 때 2리터가 있을 때가 얼마야? 0.4g이야. 됐죠? 근데 문제를 조금 더 보시면 A에 뭐가 나와 있냐면 A에 분자량을 줬어. 알았지? A의 분자량을 줘서 A의 분자량이 거기 몇이라 써있냐? A의 분자량이 2래요. 그럼 이제 잘 봐봐. A의 분자량이 2라고 있고 얘가 몇 g이 있기 때문에 0.4g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얘 분자량이 2였을 때 얘가 0.4g 있다라고 표현하면 이 두 개를 갖고 실제 무슨 값을 구할 수 있어? 아니 분자량이 2고 얘 실제 질량이 0.4g이면 이 두 개를 이용하면 뭘 구하냐고. 몰수를 구할 수 있잖아. 몰수를. 그잖아. A의 분자량이 2니까 A를 비교할 때 얘가 2g per 몰이 있으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되는 거잖아. 그럼 이랬을 때 얘는 실제 몇 그램 있으니까 0.4g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요 값이 몇이 나와? 그리고 이게 뭘 구하는지는 알겠어? 이게 몰수를 구하는 거야. 몰수. 알았지? 그럼 몇 몰? 그럼 0.2몰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이 두 기체가 반응하는데 이 두 기체가 0.2몰이 있는데 얘가 0.2몰인데 그 0.2몰에 해당하는 거의 부피가 몇 리터야? 2리터인 거야. 알았지? 0.2몰에 해당하는 거의 부피가 얼마냐면 자, 2리터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걸로 뭘 구할 수 있어? 0.2몰에 해당하는 게 2리터다라고 하면 뭘 구할 수 있냐고. 이 문제에서. 1몰 부피를 구할 수 있지. 그잖아. 1몰에 해당하는 부피를 구할 수 있잖아. 그럼 1몰에 해당하는 부피가 얘한테 몇을 곱하고 5를 곱하고 얘한테 5를 곱하면 그게 1몰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따라서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이 조건에서 이 두 기체는 1몰 부피에 해당하는 게 얼마냐면 10리터 퍼 몰이 되는 거야. 되겠어요? 자, 다시 해볼게. 지금 우리가 이걸 2리터라는 걸 알고 문제에서 A에 뭘 줬기 때문에 분자량을 줬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뭘 구하고 몰수를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 몰수에 해당하는 몰 알기 때문에 부피를 알면 자 1몰 부피를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되겠어요? 그럼 이제 다시 B라는 기체가 있을 때 우리가 B라는 기체도 자연스럽게 뭘 구할 수 있냐면 B라는 기체의 분자량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앞에서 배웠을 때 원래 분자량은 단위가 없는데 굳이 단위를 만들면 뭐야? 그램 퍼 몰. 알았지? 분자량은 단위가 없는데 굳이 단위를 만들면 그램 퍼 몰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이 기체, B라는 기체의 질량과 부피를 활용해서 B라는 기체에 뭘 구하고 싶어? 분자량을 구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아는 게 뭘 알아? 1몰에 해당하는 부피를 아는 거지. 그죠? 1몰에 해당.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이 두 기체는 어차피 10리터에 기준했을 때 얼마가 되는 거야? 1몰이다라는 걸 아는 거지. 1몰에 해당하는 게 10리터라는 걸 아는 거지. 어차피 똑같이 같은 조건 하에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그램 퍼 몰이거든? 그죠? 근데 지금 있는 게 10리터 퍼 몰이니까 누가 사라져야 돼? 리터가 사라져야 되니까 내가 여기다 곱해야 되는 값이 리터가 분모에 들어가고 분자에 뭐가 들어가야 돼?
분자에 g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B라는 기체가 몇 리터 있을 때 2리터에 해당하는 게 몇 g입니까? 7.6g이니까 2리터에 해당하는 게 자, 7.6g이다. 이렇게 표현해 보면 무엇이 지워지면서 리터가 지워지면서 B의 뭐가 나오는 거야? B의 분자량이 나오는 거지. 되겠어요? 그럼 B의 분자량이 몇이냐? 30 몇이냐? 38이 나오겠죠.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와보면 얘 분자량, 그러니까 얘 몰수 값은 어차피 앞에 개수니까 1대 1대 몇이 되고 2가 되고 얘네들의 분자량 값이 얘는 2고 그 다음에 B는 몇이니까? B는 38이란 말이야. 그러면 C는 2C잖아. 그럼 2C 전체 총량이 몇으로 나와야 돼? 40으로 나와야 돼. 그렇지? 반응 전해가 총 분자량이 40이니까. 그러면 결국 C는 몇이 돼야 돼? C는 20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상으로 봤을 때 일단 문제를 풀기 전에 반응식상으로 봤을 때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의 합이 똑같기 때문에 그 특징을 갖는 문제들이 뭐야? 나오잖아. 그러면 이런 전과 후의 부피가 있으면 그거를 일정하게 뭐야? 맞춰줘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A라는 기체에 뭘 주어졌기 때문에 분자량을 주어지면 여기 있는 기체의 부피와 질량 값이 다 있기 때문에 A의 분자량을 구하면 B도 구하는 거고 만약에 B의 분자량을 구하면 합이 똑같아야 되니까 이제 C의 분자량도 뭐 할 수 있다?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선지를 보시면 기역하고 니은하고 디귿이 있었을 때 일단 니은을 먼저 볼게요. 니은을 보면 C의 분자량이 몇이냐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럼 C의 분자량 몇이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X값이 얼마인지를 뭐 하고 싶어? X값이 얼마인지를 내가 이제 찾고 싶거든? 그죠? 그럼 X값이 얼마인지 찾고 싶은데, 지금 여기 보면 얘 2리터 있고 얘 몇 리터 있을 때? 6리터 있을 때 얘 2리터가 다 뭐 하면 반응하는 거지. 그럼 얘는 몇 리터만 반응해야 돼? 2리터만 반응해야 돼. 개수가 1대1이니까. 그러면 얘는 6리터에서 2리터 반응했으니까 몇 리터가 남은 거야? 그치? 4리터가 남은 거야, 4리터. 그럼 그 4리터에 해당하는 거에 무슨 값을 구하라는 거야? 4리터에 해당하는 거에 질량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어요? 근데 여기 이제 미리 구해놨잖아. 2리터가 몇이라고 써있으니까. 7.6이니까 4리터면 저거의 몇 배? 2배 하는 거니까 얼마다? 15.2g이 남아요.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디귿에 실험 2에서 자, 실험 2번 있어. 실험 2번인데 질문이 뭐냐면 실험 2에서 A를 모두 반응시키고 싶대. 그럼 A를 모두 반응시키다는 건 A가 지금 뭐 했기 때문에 남아있잖아. 그럼 A를 모두 다 반응시키려면 얘가 4리터 있으니까 얘도 몇 리터 있어야 돼? 4리터가 있어야 되지. 그럼 지금 현재 몇 리터 있으니까? 2리터 있으니까 2리터를 더 추가로 해야지만 제가 다 반응하는 거지. 그럼 2리터에 해당하는 질량이 몇이니까? 7.6이니까 당연히 몇 g을 더 넣어주면 7.6g을 더 넣어주면 반응을 뭐 할 수 있다? 완결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실험 2에서 A를 모두 반응시키는데 추가로 필요한 B의 최소 질량이 얼마냐면 7.6g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설명한 게 무슨 유형이라고? 섞여있는 이제 혼합 유형인데 이렇게 개수의 합이 뭐 하는 거? 개수의 합이 똑같은 게 나오면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학교는 내신 시험 문제 풀 때 개수의 합이 똑같은 걸 뭐야? 네. 알았지? 왜냐면 되게 중요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자료 해석하는 문제를 내기 때문에 개수의 합이 일정하면 자, 이런 식의 패턴을 갖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이제 9번 문제 해볼게요. 9번 문제는 이제 혼합 유형이 아니고 A하고 B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그 상태에서 나머지 하나를 뭐야? 조금씩 집어넣는 형태의 문제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료를 한번 바꿔줘야 되거든. 그래서 자료를 바꾸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 옆에 그래프로 표현해보기라고 써있는 거 보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제 이 자료를. 자, 그래서 이제 X축, Y축이 있을 때, X축이 뭐냐면, X축이 반응물. 그 다음에 이제 Y축을 보면, Y축은 뭐가 되냐면, 전체 부피. 왜 그래?
그럼 그랬을 때, 자, 처음에 자료를 보는 거야. 처음에 자료를 보면 x2의 부피가 4고 y2의 부피가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처음에 애초에 y를 생각하지 않으면 처음엔 누구만 있는 거야? 누구만 있는 거야? x만 있는 거야. x2만. 그지? 그럼 처음에 예를 들면 x2만 이제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 부피는 누구의 부피가 되겠어? x2의 부피가 되겠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누구를 조금씩 넣는 거냐면 y2를 1, 2, 3, 4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자, 집어넣는 거야. 알았지? 1, 2, 3, 4 이렇게 집어넣고 있는 거야. 됐죠? 근데 처음에 4가 있었을 때 1 넣었더니 몇이래? 처음에 넣지 않았을 때 4가 있었는데 1을 넣었더니 몇이래? 도로 4야. 알았지? 됐죠? 그럼 도로 4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몇을 넣었어? 거기서 1을 더 넣었어. 그럼 1을 더 넣었더니 뭐다? 또 4래.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몇을 넣었더니 1을 더 넣었어. 그러니까 몇이 되는데? 3이잖아, 3. 그럼 3이 넣었을 때는 4가 아니고 몇이 나온대? 4가 아니고 5가 나온대. 이렇게. 그럼 이걸 그래프로 만약에 표현한다 치면 이런 느낌이잖아. 이렇게 가다가 뭐 하는 거야? 올라가는 거지. 근데 이게 여기 사이 어딘가에서 올라가는지 아직 몰라. 좀 더 그려봐야지.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보시면 거기서 또 몇을 넣었어? 1을 넣어서 몇이 됐더니 4가 됐잖아. 그지? 그럼 4가 됐더니 몇이 된다? 6이 됐대. 그러니까 여기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게 그래프를 봤더니 여기는 일정하다가 이 뒷구간을 봤더니 그래프가 이렇게 뭐야? 늘어나는 거잖아. 일단 왜 그럴 것 같아? 이게 왜 계속 이렇게 전체 부피가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을 지나면 이게 왜 늘어나는 거야? 반응이 끝나서. 그렇지. 반응이 어딘가에서 끝난 거야. 그럼 반응이 어딘가에서 끝났기 때문에 내가 반응물로 어떤 걸 넣고 있잖아. 그럼 그 넣는 놈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넣는 놈 때문에 부피가 늘어나는 거지. 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응.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봤을 때 여기서 여기로 갈 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 이렇게. 그래프 올라가고 있다는 건 내가 지금 자, 다시 써볼게요. 지금 보면 x2하고 누가 반응하는 거야? x2하고 y2가 반응하는 건데 일단 아직 개수 얘기는 안 할게요. x2만 처음에 몇이 있었는데 4가 있었는데 내가 누구를 y2를 첨가하니까 조금씩 뭐야? 집어넣는 거야. 그럼 조금씩 집어넣을 때 계속 뭐 하다가 일정하다가 어느 특정한 시기를 지나면 내가 뭐가 했을 때 여기서 여기로 갔잖아.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몇 늘었어? 1이 늘어서 5가 됐고 다시 여기서 여기로 갈 때 1을 넣었더니 다시 또 몇이 됐어? 6이 됐다는 거거든. 그럼 이게 뜻이 여기서 여기로 갈 때 1 늘고 여기서 여기로 갈 때 1이 늘었지. 그럼 분명히 내가 얘를 1을 넣었는데 1 늘고 다시 1을 넣었는데 또 1이 느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누구 때문에 계속 1이 느는 거야? 얘 때문에 그래, 얘 때문에. 되겠어요? 그럼 어디서 반응이 다 했다는 거야? 2에서 반응을 다 했다. 그렇죠? 그래서 2 되는 부분에서 반응을 뭐 하는 거야? 반응을 끝내고 그 다음에 첨가한 누구 때문에? 첨가한 y2 때문에 전체 부피는 뭐 한다? 전체 부피는 늘어난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 지점이 뭐가 되냐면 일종의 그래프로 봤을 때 그래프의 뭐 기울기나 이런 거 바뀌는 게 변곡점이잖아. 그지? 그래서 요 지점에서 그래프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아, 요 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반응이 뭐 한다? 반응이 완결이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혹시 얘들아 개수를 찾을 수 있겠어? 네. 어? 개수. 아니, 그러니까 써볼게. 이게 지금 x2, y2인데, 예를 들면 얘가 개수가 a고, 얘가 개수가 b고, 얘네들이 합쳐져서 x, y인 어떤 화합물을 만들어야 되잖아. 뭐 뭔지 모르겠지만. 되겠어요? 근데 처음에 x2가 몇이 있었는데, x2가 4가 있었는데, 내가 누구를? y2를 얼마 넣었더니, 2를 넣었더니, 반응 후가 반응이 다 끝났어. 그럼 아까 이 문제 풀 때도 썼는데, 반응이 완전히 다 했다는 거는 뭐만 있다? 반응이 완전히 다 했으면 뭐만 있는 거야? 생성물만 있는 거야. 반응이 완전히 다 일어났으니까. 그럼 생성물만 있을 때 몇이다? 다시 4다. 그러면 결국 얘네들은 얘와 얘의 값의 비가 자, 여기다 좀 써보시면 몇 대 몇 대 몇인 거야? 그지? 4, 2, 4잖아.
그럼 4, 2, 4니까 제일 간단하게 타면 2대 1대 몇이다? 자, 2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A의 개수가 몇이 되면 A의 개수가 2가 되면 B의 개수는 몇이 되고 1이 되고 그럼 C의 개수는 다시 몇이 된다? 자, 2가 된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화합물의 화학식을 쓸 수 있겠어? 이게 2xy면 사기치는 거잖아. 왜? 여기가 지금 2x2고 얘가 1y2면 얘는 2xy가 아니고 뭐가 돼야 돼? 그치? 2x2의 y다 이렇게 되는 거지. 분자식이. 되겠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얘는 무슨 유형이 아니고 혼합 유형이 아니고 뭐야? 첨가한 유형이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첨가하는 유형 만약에 문제를 푸는데 잘 봐봐. 처음에 얘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 얘를 뭐야? 넣었지. 근데 얘를 내가 조금씩 넣잖아. 그럼 얘는 넣으면 무조건 뭐야? 무조건 사라져 일단. 알겠죠? 그잖아. 처음에 얘가 이만큼 있는데 여기에 y2를 조금씩 뭐야? 넣잖아. 그럼 얘를 조금씩 넣으면 얘는 어차피 얘랑 뭐해서 다 반응해서 사라지기 때문에 요 그래프 상에 뭐야? 나올 수 없는 애야. 되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이렇게 계속 일정하게 가? 아까랑 생각해보면 아까는 혼합유형이니까 얘네가 섞여있기 때문에 얘네 개수의 합이랑 얘의 개수의 합이 똑같기 때문에 전체 부피가 똑같은 거 있잖아. 근데 얘는 지금 우리가 식을 이렇게 써봐도 앞에 거의 개수의 합이 뒤에 거의 개수의 합보다 뭐야? 커. 그러니까 저런 형태는 아니잖아. 근데 왜 이러겠냐고. 이 새끼하고 이 새끼 개수가 똑같아서 그래. 잖아. 얘하고 개수가 똑같고 얘는 첨가할 때 넣어주면 반응식에 저기 있는 전체 부피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가 준 만큼 똑같은 비율로 얘가 생기는 거예요. 어? 왜 표정이 왜 그런데? 어? 얘가 주는 만큼 얘가 똑같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개수랑 이 개수가 뭐 하기 때문에 같잖아. 그러니까 얘가 준 만큼 얘가 느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잖아. 그럼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보자마자 아 얘와 얘의 개수는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얘하고 만약에 개수값이 다르잖아. 만약에 얘가 2인데 얘가 뭐 5였다고 쳐봐.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저 그래프를 만약에 그리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저렇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저렇게 안 나오면 어떻게 나오겠냐고. 그렇지, 올라가야 돼. 왜냐면 얘가 2 주는데 어차피 얘는 안 잡히는 거야. 넣는 거기 때문에. 얘가 2 주면 얘가 몇 늘어? 5 느는 거야. 얘가 개수가 5면. 그러면 주는 거보다 느는 게 크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면 뭐 해야 돼? 올라가야 돼. 그렇게 되면. 알겠어요? 그래서 첨가 유형의 문제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데 첨가 유형의 시험 문제를 풀었을 때 분명히 학교에서도 그 시험 문제를 내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해서 잉 가다? 그러면 우리한테 주는 뜻이 뭐냐면 아 내가 뭐 하는 거야? 나중에 첨가하는 거를 배제한 상태에서 처음에 있었던 반응물하고 생성물의 무엇이 개수의 합이 똑같으면 저런 패턴의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저 그래프를 뭐 해야 돼?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푼다고. 그렇잖아.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지 문제를 풀 거 아니야. 그래프는 실컷 이렇게 주는데 저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면 문제를 뭐야? 풀 수가 없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질문은 생성물 Z의 분자식을 구하시오 해서 답은 이제 x2y인데 분자식은 x2y인데 이 식 전개하는 걸 봤을 때 아, 첨가유형의 그래프가 이제 이런 식의 형태로 나오니까 아, 이걸 보고 얘와 얘의 개수가 뭐하다?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그 옆에 그래프에다 이제 첨부해서 집어넣으면 되겠죠. 됐죠? 오늘 아마 9개 문제 풀면 끝날 거야. 봐봐 지금 벌써 45분이 아니었어. 우리 몇 개 풀었냐? 3개 풀었어 3개. 야, 니네 막 세뱃돈 100만 원 받은 사람 있냐? 세뱃돈 100만 원? 근데 얼마 전에 초등학교 6학년, 이거 중1 애들, 예비 중1 애들 시험 수업하러 들어가서 물어봤거든? 100만 원 받은 사람 손 들어봤더니 13명이 다 손 드는 거야. 되게 부럽더라. 나도 받고 싶더라. 응. 그건 괜찮네, 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넘어가서 이제 10번 해볼게요. 10번. 자, 10번. 다음은 기체 A하고 B가 반응해서 어떤 화합물이 만들어진 화학식이래요. 그래서 개수가 하나도 없어요. A에 B에 그 다음에 C에 D에 D다. 그래서 개수가 하나도 없는데 문제에서 무슨 짓거리 하냐면 왜? 뭐 잘못 썼어? 아니요. 왜? 저 새끼 물리 시간에도 맨날 저렇게 지랄하냐? 날라차기 당할 것 같은데. 그럼 나한테만 그러는 거야? 그렇구나.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개수가 있어서 구하라는 게 뭐냐면 B분의 C 플러스보다 B분의 C 플러스 D를 구하시오 이런 거예요. 알지? 그러니까 뭐 A는 필요 없다고 쳐도 B분의 C 플러스 D를 뭐 하냐면 구하시오. 뭐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이제 실험 자료가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3번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실험 1번 자료를 보면 반응 전에 A란 기체하고 B란 기체가 몇 몰씩 있는지 줘서 얘는 반응 전에 1과 10이 있고 그 다음에 반응 후에 전체 기체의 몰수가 반응 후에 전체 기체의 몰수가 몇이 되냐면 자 12가 된대요. 그럼 얘는 조금 전에 앞에 설명한 걸 잘 더듬어 봐봐. 그럼 얘네 두 개가 이렇게 혼합돼 있잖아. 근데 얘네 둘을 반응을 시켰더니 반응 후에 전체 부피, 그러니까 전체 몰수가 원래보다 뭐 했어? 커졌지? 그럼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A랑 응. B의 개수가 다르다. 그러니까 개수가 다른데 반응 전과 반응 후를 놓고 봤을 때 반응 후에 전체 부피가 커지는 거잖아. 그럼 이거의 뜻이 A하고 B의 개수를 더한 것보다는 C하고 D의 개수를 더한 게 뭐하다? 더 커야지 이렇게 되겠지. 주는 것보다 느는 게 많으니까 전체 봤을 때 늘어난다 이렇게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얘는 2고 얘는 5야. 근데 반응 후에 당연히 늘어나야 되니까 몇이 됐다? 자, 8이 됐다. 이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료는 얘는 2고 얘는 10인데 얘는 14가 됐다.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이제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는 거야. 근데 이 시험 문제는 이것도 역시 문제를 집어넣는 게 여기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요 값이 있을 거 아니야. 요 값이 반드시 무슨 뜻이 있으니까 이걸 지금 문제를 넣어놓은 거거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되게 바보 같은 걸 하나 해볼게. 제일 만만한 거. 그냥 제일 만만한 막 이런 게 있었다고 쳐봐. 이런 게. 맞지? 그럼 이랬을 때 처음에 얘가 2가 있고 얘가 1이 있었다고 쳐봐. 그럼 얘가 2가 있고 얘가 1이 있으면 2와 1이 반응해서 얘가 몇이 생기는 거야? 자, 2가 생길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죠? 그냥 개수 비대로 반응한다고 치면. 무슨 말이 되겠어? 응. 그러면 예를 들면 얘가 몇 줄었을 때? 3 줄었을 때 몇 늘어나니까? 2 늘어나니까 예를 들면 전체 봤을 때 1 주는 거죠. 왜냐면 이유가 앞에 거의 개수가 뒤에 거보다 크니까. 됐어. 근데 만약에 얘가 4가 있고 얘가 2가 있어. 그럼 얘는 몇 생겨? 얘는 4가 생겨. 됐죠? 그러면 얘는 6 줄 때 몇 는 거야? 4는 거야. 자, 그럼 다시 얘부터 해볼게. 얘는 3 줄 때 몇 늘었으니까? 2 늘었으니까 1 감소한 거지. 되죠? 그럼 얘는 6 줄 때 몇 늘었으니까? 4는 거니까 몇 감소한 거야? 2 감소한 거지. 그러면 얘는 1 감소하고 얘는 2 감소했는데 차이가 뭐야? 아이씨. 차이가 뭐야? 차이가. 그러니까 얘는 1 감소했고 얘는 2 감소했잖아. 차이가 뭐야? 2배 반응하면 그래. 2배 반응. 반응을 얘보다 얘가 몇 배 반응했어? 2배 반응하네. 2배. 됐어요? 그럼 이제 여기로 다시 와봐. 얘는 반응 전에 몇이야? 11이고 반응 후에 몇이다? 12예요. 그럼 얘는 반응 전에 몇이야? 7이고 얘는 반응 후에 몇이다? 8이야. 그럼 얘는 반응 전에 몇이고? 10이고 얘는 반응 후에 14거든? 무슨 말인 것 같아? 얘는 몇 늘었어? 얘 몇 늘었어? 얘는 몇 늘었어? 무슨 뜻일까? 자,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이라고. 알았지? 얘가 얘네들보다 뭐하다? 2배 더 반응했다.
그럼 결국 얘하고 얘는 반응한 정도가 뭐야? 똑같아. 왜? 편화된 정도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얘도 1 늘고 얘도 1 늘었는데 얘는 2 늘었으니까 얘하고 얘가 반응한 정도랑 얘하고 얘가 반응한 정도가 변화량이 둘 다 똑같이 몇이니까 1이기 때문에 반응한 정도가 같다. 이렇게. 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하나가 1이고 하나가 몇일 때? 10이잖아. 그럼 둘 중에 누가 다 반응할 것 같아? 어? 둘 중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둘 중에 누가 더 반응할 것 같아? 이게 약간 이게 다 반응한다고 치면 이게 정신이 이상한 거야. 왜냐면, 야, 이게 만약에 다 반응하면 얘는 뭐야? 그거의 절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럼 그거의 절반밖에 없으면 반응하는 양도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가 1 늘 때 얘는 몇 늘어야 돼? 0.5만 늘어야 돼, 그러면. 근데 얘가 1 증가하고 얘도 1 증가했기 때문에 얘네 둘은 뭐가 똑같았냐면 얘네 둘은 두 물질이 섞여 있을 때 반응한 정도가 뭐하냐면 동일한 거고 이 제일 아래쪽에 있는 건 얘하고 비교해 봤을 때 반응하는 정도가 몇 배냐면 반응한 정도가 2배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이 특징을 알고 있어야 돼. 문제를 풀 때. 알았지? 자료가 무슨 뜻을 주는데 그 뜻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여기 양적 관계는 문제를 아예 못 푼단 말이야. 그럼 여기선 누가 다 반응했겠어? 얘가 다 반응한 거야. 알지? 예를 들면 얘가 1 반응한 거지. 1. 알겠어요? 그럼 얘가 1 반응했고 얘는 몇 반응했는지 알아 몰라? 몰라 일단은. 알았지? 근데 이 두 번째를 보잖아. 두 번째를 보면 얘를 뭐 하면서 얘를 늘리고 얘는 뭐 했어? 줄였지? 그럼 이때는 누가 다 반응하는 거야? 얘가. 그래서 그럼 얘가 몇 반응하는 거야? 얘가 5 반응하는 5. 됐어? 근데 얘네들끼리 반응하는 양이 서로 뭐야? 똑같거든? 그럼 얘는 얘가 몇 반응했다는 거야? 1 반응했다. 1 반응. 그래야지 똑같은 양이 반응하는 거잖아. 얘도 1 반응하면 얘도 1 반응했고 그럼 얘도 역시 몇 반응했다는 거야? 얘도 역시 5 반응한 거지. 그러니까 얘 1 반응하고 얘 5 반응해서 얘가 몇이 남은 거야? 5가 남았고 얘는 1 반응하고 5 반응해서 얘가 몇이 남았다? 자, 1이 남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얘네는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 거야? 1대 5로 반응하는 거지. 이해돼요? 1대 5로 반응한다. 그럼 1대 5로 반응하니까 여기가 2가 있고 여기가 몇이 있어? 10이 있잖아. 그럼 몇 대 몇으로 가니까? 1대 5로 반응하니까 얘 몇 반응할 때? 2 반응할 때. 얘 몇 반응하는 거야? 10 반응한다 이런 뜻이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14는 뭐야? 14는 생성물만 있다. 왜? 둘 다 뭐 했어? 둘 다 반응해서 얘도 몇 됐고 얘도 0 됐고 얘도 몇 됐기 때문에 0 된 거잖아. 되겠죠? 그럼 둘 다 반응했으니까 이때는 뭐만 있다? 이때는 생성물만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2 반응하고 얘가 10 반응하고 생성물이 몇 생겼으니까 14가 생겼잖아. 그럼 저기를 보시면 A의 개수가 몇이고 아니 2 반응하고 10 반응하고 14가 생겼다고. 그럼 A의 개수가 몇이면? 자, 그냥 여기다 쓸게요. 자, 2대 몇 대? 10대. 싸잡아서 몇이야? 14. 됐죠? 그럼 간단하게 쓰면 1대 5대 7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개수값을 보면 1대 5대 자, 7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질문이 뭐냐 하면 질문이 B분의 뭐 하래? B분의 C 플러스 D를 해야 했잖아. 그러니까 B는 5라는 거 찾고 C 플러스 D를 한꺼번에 물어봤으니까 뭐야? 그냥 몇이라고 쓰면 돼? 자, 7이다 이렇게. 그래서 답은 5분의 7이 나오겠죠. 어떤 특징인지 알겠어? 응. 반드시 이 유형을 외우라고. 응. 수학 문제 뭐 센 RPM 이런 유형들 있잖아. 그런 유형들처럼 양적 관계 문제는 유형을 외워놔야 돼. 그래야지 문제를 푸는 아이디어가 생긴다고. 그래서 다시 해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뭘 읽었을 때 이런 변화를 이렇게 쭉 읽었을 때 얘 변화량이 뭐야? 같잖아. 그러면 반응한 양이 뭐하다? 똑같다. 그리고 얘는 얘네에 비해서 반응한 양이 변화량이 몇 배니까 2배잖아. 그럼 뭐한다? 2배 더 반응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요것처럼. 됐죠? 그래서 이제 B분의 C 플러스 D를 하면
그 값이 이제 5분의 7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11번. 자, 11번까지 하고 쉴게. 막 쉬고 싶진 않지? 저는 뭐 아직 피곤하진 않잖아. 지금 뭐, 4문제밖에 안 풀었는데. 자, 11번. 자, 다음은 기체 A하고 B가 반응해서 기체 C를 생성하는 반응의 이제 화학 반응식이다. 그래서, A는 A고, 그 다음에 B는 B고, 얘가 반응해서 뭐냐면 EC가 생긴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절대로 건들면 안 되는 게 누구냐면, 저 E를 건들면 안 되는 거야. 이미 화학식에서 문제를 풀었는데, E라는 개수를 줬다는 거는 이건 건들지 않고 얘 E를 기준으로 얘네들 값을 뭐 해야 돼? 다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연히 자기가 계산했는데 뭐 A의 개수가 3분의 1이 나오고 얘의 개수가 2가 나왔다고 쳐봐. 그럼 분수가 나왔으니까 양변의 몇을 곱해서 3분의 1을 곱해서 쟤를 6으로 만들어. 그런 짓거리를 하면 안 된다. 그렇지? 이미 개수가 공개된 거는 무조건 뭐야? 그대로 유지해서 이거 무조건 고정이에요. 고정. 건들면 안 된단 말이야.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거기 위에 잠깐 써 있어서 이 A하고 B가 있었을 때 얘네들의 분자량이 B의 분자량이 A의 분자량보다 뭐 하냐면 뭐 더 크다. 뭐 그 조건 하나 줬어요. 그리고 이제 똑같이 자, 조금 전에 한 거랑 똑같이 해보는 거야. 실험이 1번이 있고, 자, 2번이 있고, 자, 3번이 있대요. 그래서 10번이 이해가 됐으면 11번은 반드시 이해가 돼야 돼.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응 전에 A하고 B의 무슨 값이 있냐면 자, 질량 값이 있어요. 그래서 A는 7W가 되고 그 다음에 B는 4W가 되고 그 다음에 전체 기체의 부피가 반응 전에가 6L고 그 다음에 반응을 끝내고 났더니 전체 기체의 부피가 4L가 돼요. 그럼 일단은 반응 전에가 얘네 두 개 합한 게 6L인데 반응 후에 몇 리터니까 4리터니까 전체 부피가 줄었어? 그럼 섞여 있는 거에서 전체 부피가 줄었다는 거니까 앞에 있는 거의 개수가 합하면 뒤에 거보다 무조건 뭐 해야 돼? 커야 돼. 그래야지 주는 거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얘는 기억이 있고 얘는 4W가 있대요. 근데 여기가 8리터라고 써 있거든? 그럼 무슨 말인 것 같아? 얘는 똑같은데 갑자기 부피가 늘어났잖아, 반응 전에. 그러면 여기는 기억은 최소한 7W보다 뭐하다? 크겠지. 그잖아. 질량이 더 크니까 7W보다는 더 큰 값을 갖기 때문에 8리터가 되겠지. 자, 그리고 여기가 몇이냐면 얘가 6리터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3번을 보시면 얘는 7W가 있는데 얘는 니은이 있고 그 다음에 요게 10이래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8이야. 그럼 지금 저기서 앞에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이 설명한 걸 이해했다는 전제하에서, 맞지? 전제하에서 이 문제를 다시 보시면 뭔가 보이니, 얘들아? 네. 응? 어떤 게 보여? 어떤 게 보여? 얘가 6이고 얘가 4지? 그러면 2 뭐 한 거야? 2 감소한 거지. 그 다음에 얘가 8이고 얘가 6이야. 몇 감소했어? 2 감소했네. 얘가 10이고 얘가 8이야. 몇 감소했어? 2 감소했거든. 무슨 뜻이야? 얘네 세 개는 반응하는 양이 뭐하다? 다 똑같은 거야. 반응하는 양이 다 똑같으니까 똑같이 2 감소하고 2 감소하고 2 감소한다 이렇게 돼. 그럼 결국 얘네들은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는 얘기야. 여기 자료를 보면 얘 A를 기준할 때 얘를 늘리거나 얘를 늘려도 결국 계속 생성되는 물질의 양이 똑같다는 건 무슨 뜻이야? 이대로 다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이때가 다 반응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를 늘려봤자 뭐야? 늘려봤자 변화된 양이 똑같다는 건 계속 같은 양만 반응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이 1번이 뭐 하는 거야? 반응이 완결이 됐기 때문에 뭐냐 하면 여기 써 있는 6리터하고 여기 써 있는 몇 리터가 있을 때 4리터가 있잖아. 그럼 이 6대 4가 뭘까? 이 6대 4가 뭘까? A 플러스 그치. A 플러스 B 대 뭐한 값이? 2한 값이 6대 4다. 왜? 다 반응했기 때문에 다.
그렇지? 반응물이 다 반응해서 생성물만 나왔기 때문에 이 6대 4라는 비율이 결국은 A하고 B의 개수를 합한 거랑 뭐야? C의 개수와를 비교해 봤을 때 그 값이 6대 4, 3대 2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근데 저희가 하필이면 몇이야? 2라고 써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A하고 B의 개수를 뭐하면 A하고 B의 개수를 더하면 몇이 나온다? 자, 3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야지 3대 2라는 비율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제랑 똑같이 생각할 때 변화가 똑같고 변화가 똑같고 변화가 똑같다니까 반응하는 양이 뭐하다? 반응하는 양이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됐죠? 근데 이제 또 공교롭게도 이걸 뭐로 바꿔야 돼? 부피를 바꿔야 돼. 여기 뭐가 있기 때문에. 얘 7W라는 거랑 얘 4W라는 질량인데 합쳤을 때 몇 리터니까? 6리터니까 얘가 몇 리터인지 얘가 몇 리터인지를 뭐 해야 돼? 찾아야 된다고. 그래서 뭔가 힌트가 하나 있어야 돼. 그래서 아까 잠깐 읽었던 무슨 힌트가 있냐면 뭐의 분자량이? B의 분자량이 A의 분자량보다 뭐하다? 크다. 라는 조건을 뭐 해야 돼? 써야지 이 문제가 뭐야? 풀리는 거지. 알겠어요? B의 분자량이 A의 분자량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써야지 이 문제가 같이 풀리는 거죠. 근데 어차피 A하고 B의 개수를 더했을 때, 알았지? A하고 B의 개수를 더했을 때가 3이잖아. 그럼 A와 B의 개수는 될 수 있는 값이 몇 밖에 없어? 아니, 더해서 3 되는 값은 2개밖에 없잖아. 1, 2 아니면 2, 1밖에 없는 거잖아. 알겠어요? 근데 여기에 얘네들의 질량이 있고 여기에 부피가 있으면 나는 얘가 몇 리터가 되는지가 궁금하고 얘가 몇 리터가 되는지가 궁금한데 갑자기 얘네들이 뭘 줬어? 분자량 줬거든? 그럼 앞에서 기체 파트를 막 설명할 때 분자량은 원래 다 뭐하고 관련 있어? 밀도랑 관련 있어요. 밀도. 알겠어요? 분자량은 밀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B의 밀도가 A의 밀도보다 뭐하게 나와야 돼? 크게 나와야 돼, 크게. 근데 어차피 지금 봤을 때 이게 전체 부피가 몇 리터니까? 6리터였을 때 만약에 한 번만 써볼게. A하고 B가 받았는데 A의 개수가 2고 B의 개수가 1이었다고 쳐봐. 알았지? A 개수가 2고 B의 개수가 1이었다고 쳐봐. 그러면 이건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 하면 얘가 몇 리터라는 뜻이야? 2대 1로 반응한다고 치면 이 전체가 몇 리터니까? 6리터니까 얘가 몇 리터고 얘가 4리터고 얘가 몇 리터다? 2리터다. 이런 뜻이 되고 만약에 경우를 바꿔서 얘의 개수가 1이고 얘의 개수가 몇이면 2잖아. 그럼 얘가 몇 리터고 얘가 2리터고 얘가 몇 리터다? 4리터다 라는 뜻이 되죠. 그럼 만약에 얘가 4리터의 7W인 경우랑 얘가 2리터의 4W인 경우면 얘가 얘보다 뭐가 더 커? 밀도가 더 크죠. 그러면 분자량이 뭐야? 더 큰 거야. 그럼 이 조건에 뭐야? 부합을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얘가 2리터고 얘가 4리터면 얘는 2리터분의 7W 하는 거고 얘는 4리터분의 4W 하니까 그럼 A가 B보다 뭐가 더 커져? 분자량이 더 커지니까 밀도가 더 커지는 결과겠지. 그러니까 결론은 개수는 뭐다? 개수는 2와 1이다. 그래서 A의 개수가 몇이냐면 A의 개수가 2고 B의 개수가 뭐다? 자, 1이다. 그래서 따라서 얘는 2A 플러스 B 한 게 뭐가 된다? 자, 2C가 된다. 자, 요게 맞는 표현이 되겠지. 그럼 선지를 보시면 기억에 A는 그러기 때문에 뭐보다 크다? A는 B보다 큰 거지. 그죠? A의 개수가 B보다 크고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의 합을 구하래. 기억과 니은의 합을 구하래. 산수 해볼게, 산수. 지금 우리가 얘가 4리터의 7W고 얘가 2리터의 4W라는 걸 알았지. 그럼 여기가 지금 몇 리터니까? 8리터지? 그럼 얘는 그냥 똑같으니까 몇 리터인 거야? 그럼 얘가 몇 리터가 돼야 돼? 얘가 6리터가 돼야지. 그잖아. 이게 전체가 8리터니까. 그럼 얘가 6리터가 돼야 되니까 얘를 만약에 우리가 질량 값으로 고치면 4리터 플러스 2리터 해도 괜찮겠죠. 어차피 이거 관계로 보는 거니까. 그럼 몇에다가 7W에다 얼마를 더하면 돼? 3.5W를 더하면 되겠지. 그럼 10.5W가 되지. 그럼 같은 논리를 하면 얘가 몇이 있으니까 7W 있으니까 얘가 몇 리터고 4리터지. 근데 여기 몇 리터 있으니까 10리터니까 얘가 몇 리터야? 얘가 6리터지. 그럼 얘가 6리터인데 2리터일 때 몇 W니까? 4W니까 같은 물질이면 6리터면 3배 됐으니까 몇 W 해야 돼? 그지? 12W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뭐 하라는 거야? 더하라 이런 얘기가 되지.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모르겠어? 이해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은 뭐 C의 분자량분의 B의 분자량 값이 얼마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봤을 때 얘네들의 무엇을 계산할 수 있냐 할 때 분자량을 계산할 수 있냐 없냐 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이미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A하고 B의 뭘 알아? A하고 B의 분자량의 비율을 아는 거지. 그죠? 다시 해보면 B는 몇으로 표현하면 되고 2리터분의 4W가 되고 그 다음에 A는 4리터분의 7W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네들의 밀도비가 몇 대 몇이니까? 밀도비 산수해주세요. 산수. 몇이야? 8대 몇이다? 8대 7이야. 8대 7. 그럼 분자량의 비율 몇 대 몇이야? 8대 7이겠지. 그러면 자 다시 이쪽으로 와서 얘 개수가 2고 알았지? 얘 분자량이 몇이야? 8이고 얘 개수가 1이고 얘 분자량이 몇이니까? 7이지 이렇게. 그럼 앞에 있는 거 분자량을 다 합치면 몇이야? 얼마냐? 23이지. 그럼 얘 분자량이 몇이 돼야 돼? 합이 23이면 얘도 무조건 23이 나와야 돼. 분자량은 다 보존이 돼야 되니까. 그럼 얘가 몇이 돼야 돼? 2분의 23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 써 있는 것처럼 뭐냐 하면 B의 뭐의 분의 분자량 분의 뭐의 분자량? C의 분자량을 한 값을 물어봤으니까 B의 분자량 몇에다가 7에다가 C의 분자량 몇? 2분의 23을 하니까 14분의 23이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2분의 3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아, 뭐 잘못했어? 어? 왜? 뭐 얘기해봐. 뭐 얘기해봐. 아, 왜? 산수 틀렸어? 그러면? B의 분자량이 8 아닙니까? 어? 아, 그러네. B의 분자량이 8이야, 8. 그럼 얘가 8이고, 그럼 얘가 몇이니까? 7이죠, 7. 그러면 몇이니까? 22지? 그럼 얘가 이렇게 돼야 되겠네? 됐지? 그럼 이게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럼 요게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16분의 22. 이렇게 하면 되겠어? 돼요? 자,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4개만 하고 끝낼게.